대기업 회장 할아버지의 평온한 일상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집 근처 오래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강태호 회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70대 노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사실 그는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어요. 강 회장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회사 직원들조차 길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건네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죠. 회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정체를 숨기시는 거예요? 비서가 한 번은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정한 자유는 아무도 나를 모를 때 찾아오는 법이지. 강 회장은 외국 유학을 통해 영어를 마스터했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여러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항상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그저 평범한 한국 노인으로만 보이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소박한 차림새는 그가 대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강 회장은 이런 평온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회의실과 비즈니스 현장을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집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비밀 사무실이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와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회의는 6시에 시작됩니다. 비서의 메시지가 그의 특별 제작된 시계로 전달됐어요. 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서도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렇게 강 회장의 평범한 듯 특별한, 그리고 특별한 듯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Excuse me, old man. 강 회장이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3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약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강 회장은 그들의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평소처럼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만 할 줄 압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어색한 억양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외국인 중 한 명이 친구들을 향해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재미있겠는데? 강 회장은 그들의 모든 대화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무심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았어요. 외국인들은 그의 반응을 보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우리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한 외국인이 카메라를 내밀었죠. 강 회장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강 회장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 노인네는 정말 웃기지 않아? 아마 평생 이런 최신 카메라는 만져본 적도 없을 거야 라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는 차분하게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진을 확인하고는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와, 이 할아버지 사진 찍는 솜씨 정말 형편없군. 손까지 떨리나 봐. 강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더욱 담대해져 그의 주변을 맴돌며 노인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심지어 한 명은 강 회장의 지팡이를 가리키며 이런 구식 지팡이는
박물관에나 있겠네라고 말하기도 했죠. 저기요, 할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명동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한 외국인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대충 방향을 가리키며 저쪽이라고 짧게 대답했죠. 외국인들은 강 회장의 간단한 대답에 더욱 흥미를 느꼈는지 계속해서 그를 귀찮게 했어요.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 어디예요? 아, 맞다. 당신은 아마 비싼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없겠군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의 모든 말을 들으며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의 뒤를 따라오며 귀찮게 했지만 강 회장은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걸음을 옮겼죠. 저 할아버지, 우리 말 다 알아들을까? 아니야, 절대 못 알아들을 거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인인지. 외국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 사이로 분노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는 지팡이를 거칠게 현관 한쪽에 던지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례한 젊은이들이 다 있다니. 강 회장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협상과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던 사람. 하지만 오늘 그 외국인들의 모욕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회장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가정부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오늘은 혼자 있고 싶네.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그가 진정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그의 인생 여정이 담긴 사진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첫 사업 성공,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 옆 안락 의자에 몸을 깊이 묻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그들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내뱉은 비웃음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강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평생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즐거움이자 휴식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외국인들은 그의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단지 나이든 한국 노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이런 무례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했던 눈빛은 어느새 날카롭고 차가운 빛을 발했어요. 수십 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보여왔던 냉철함이 되살아났죠.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특별 제작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 전화기는 오직 그의 가장 측근들만 연결된 비밀 라인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특별한 일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첫 번째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내가 만난 외국인들을 찾아 서울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가동해.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누구인지 모든 정보를 수집해.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 서울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겠어. 노인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걸음걸이는 더욱 결연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그의 핵심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비서실장 박 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3명 모두 대형 기술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일하는 회사는 강 회장의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죠. 흥미롭군. 강 회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지? 명동 근처의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팅 상대는 누구지? 우리 계열사인 태강전자와의 협력건입니다. 태강전자의 신제품에 들어갈 부품 공급 계약을 위한 미팅이에요. 완벽해. 강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미팅을 취소하게. 그리고 그들을 내 별장으로 초대해. 태강전자 사장에게 연락해서 내가 직접 이 계약을 챙기겠다고 전해.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 회장이 직접 비즈니스 미팅에 나서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내가 누군지 절대 알려주지 마. 강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단지 태강전자의 고문이라고만 해. 이름도 바꿔서 알려줘. 진실은 내가 직접 밝힐 거야.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다른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으십니까?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을 모시러 갈 차는 최고급 리무진으로 준비해. 하지만 호텔 앞이 아닌 뒷문으로 그들을 데려와.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그의 시선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는 평생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만큼은 그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박 부장, 내 별장의 서재를 준비해. 가장 위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줘. 옛날 사진들, 세계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을 전부 벽에 걸어놓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강 회장의 목표였죠. 그들이 초대에 응할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빙그레 웃었어요.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위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게다가 태강전자의 고위 임원이 직접 만나자고 하면 더욱 그럴 테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강 회장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강 회장은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기업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수십 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업가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모든 준비는 오늘 안에 맞춰주게. 내일 그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할 테니. 그 시각 명동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는 3명의 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들뜬 기분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제이슨, 그리고 릭. 이들은 모두 30대 중반의 기술회사 중간 관리자들이었어요.
내일 태강전자와의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모두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마이클이 위스키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의 첫 단추를 우리가 꿰게 되는 거지. 정말 기대돼. 근데 어제 공원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생각나? 릭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진짜 웃겼지. 우리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척하던 모습이.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에게 어제의 일은 그저 여행 중 재미있는 해프닝에 불과했죠. 강 회장의 분노와 결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위험이 있었어. 평범한 노인 같지는 않았달까? 제이슨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평범한 한국 할아버지였잖아. 넌 동양인들을 구분 못하는구나. 마이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미국에서 오신 세 분 맞으신가요? 태강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호텔 직원은 정중하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던 미팅에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릭이 편지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야? 태강전자의 명예 고문이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그것도 그분의 개인 별장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마이클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제이슨은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명예 고문이라. 아마도 중요한 인물인가 보네. 이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호텔 뒷문으로 차가 우리를 데리러 온대. 릭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뒷문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 아시아는 비즈니스 문화가 다르니까 제이슨이 그럴듯하게 추측했어요. 어쩌면 기자들이나 경쟁사의 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어.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준비하자. 이번 미팅이 우리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거야.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의 만남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호텔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고급 리무진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강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탑승해 주십시오. 세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 샴페인, 그리고 정교한 인테리어가 그들을 반겼죠. 우와, 이런 대접을 받다니 릭이 감탄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말 대단해. 그러나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짙게 틴팅되어 있어 바깥을 볼 수 없었고 운전기사는 그들의 질문에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게다가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더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웅장한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이클, 제이슨, 릭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전통 한옥 양식이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여기가 그 고문의 집인가?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무진 운전기사는 대답 대신 그들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어요.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세 사람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계획된 비즈니스 미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뭔가 이상해. 제이슨이 속삭였어요. 보통 비즈니스 미팅은 회사나 레스토랑에서 하잖아. 안내를 받아 들어간 실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은 이미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예술품들은 주인의 안목과 부를 과시하는 듯 했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 고문님께서 오실 겁니다. 운전기사의 말을 끝으로 그들은 서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 사람은 초조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릭이 벽에 걸린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미국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잖아. 제이슨이 다른 사진을 지적했어요. 여기는 EU 정상들과 함께 있고. 이건 G20 정상회의 장면인데.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열렸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 회장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서툰 한국 노인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는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마이클이 더듬거렸어요. 저는 강태호입니다. 태강그룹의 회장이죠. 세 사람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태강그룹은 한국의 5대 재벌 중 하나로 그들이 계약을 맺으려 했던 태강전자의 모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노인이 바로 그 기업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모르셨겠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이유입니다. 갑자기 서재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말없이 새 외국인의 뒤에 서서 출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공원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죠?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를 거야 라고 하셨죠? 평생 이런 최신 카메라는 만져본 적도 없을 거야 라는 말도 기억납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공원에서의 장면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 회장을 조롱하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서재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이클, 제이슨, 릭은 강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경호원들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세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바닥만을 향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저를 단지 귀찮은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강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회사와 태강전자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100만 달러 규모의 거래죠. 하지만 이제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이건 저희 개인의 실수입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의 실수? 강 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대했던 방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오만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이든 한국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했죠. 제이슨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책상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재는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죠.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약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회사와의 계약을 완전히 취소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강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전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이행해야 할 의무도 더 많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태강그룹과 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매년 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그들 앞에 던졌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기회는 여러분의 진정한 반성과 행동 변화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슨, 릭은 바닥에 던져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배웠다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은 나이든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죠.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무지한 자신감입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이나 무례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일어나십시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보여준 것은 진정한 힘입니다. 힘이란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고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우리 제대로 된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해 볼까요? 일주일 후 강 회장은 다시 공원의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처럼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세 명의 외국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제이슨, 그리고 릭. 그들의 태도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세 사람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미소로 답했어요. 그들은 강 회장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그저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죠. 계약은 무사히 체결되었습니까? 마침내 강 회장이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도 새로운 계약 조건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 참 다행이군요.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젊어도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릭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회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모습은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마이클이 불렀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평소에 영어를 못하는 척 하셨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평범한 노인처럼 지내시는 거죠? 강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아무도 나를 모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그것을 과시하지 않을 때 더욱 강해지죠. 세 사람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강 회장이 멀어지며 말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는 절대 손쉽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교훈을 잊지 마세요. 마이클, 제이슨, 릭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않기로 했죠. 강 회장은 공원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가 얼마나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말이죠.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3명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죠.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는 여정이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은 채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그의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3명의 외국인이 더 생겼죠. 그들은 앞으로 한국의 노인들, 아니 세상의 모든 노인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